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며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코스피는 0.2%가량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 그쳤지만 코스닥은 2%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을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3,8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2,0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만이 홀로 5,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약세 시장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탑5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전자가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0.61%가량 소폭 올랐고요. 66,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어제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 결국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0.61%로 상승률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아래로 포스코홀딩스가 4% 넘게 하락한 가운데 49만 3천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0.75% 하락하면서 11만 9,500원을 기록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줬지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지켜나갔던 12만 원 선을 내어주면서 11만 9,500원 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아래로 LG전자는 7.03% 오른 가운데 KB금융도 1.43% 올랐습니다. 우선은 나머지 종목들은 추후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순이익이 1조 3,641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인데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됐고 이에 따라서 금융주인 KB금융 쪽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2% 넘는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장 막판에 매도 전환하면서 지수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세지만 함께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던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반 순매수했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 DX도 함께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우선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은 모두 다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장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저가 매수세를 기록했던 종목들 또한 2차전지 종목들이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6.32% 급락하면서 80만 원 선 내어줬고요. 78만 6천 원을 기록했는데 에코프로가 거의 3개월 만에 이렇게 80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에코프로 BM도 5.31% 급락세 연출하면서 23만 원 선까지 무너져 내렸고 22만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4%대 약세 기록하면서 47,900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중에서는 홀로 빨간불을 켜낸 종목인데요. 3.43% 오른 63,4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약세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그 이유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이 됨에 따라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리스트들부터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서 자세한 종목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지만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탄력이 둔화된 것은 공통점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이 중국 내에 있는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허용을 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 사실상 반입 규제 조치를 무기한으로 유예한 것이다라는 풀이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오면서 장 초반에 강한 탄력을 받았지만 어제 이 시장의 지수 자체가 밀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함께 탄력이 둔화됐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대비할 때는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조 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오늘 시장 대비해 보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68조 287억 원, 영업이익은 2조 1,92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와 2분기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서 6천억 원대 이익에 그쳤던 이 삼성전자지만 3분기부터는 조 단위 회복을 시작으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증권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이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증권업계 분석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SK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디램 아웃퍼폼 지속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일 종가와 비교를 했을 때 목표가 대비 32.9%의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023년 2분기부터 SK하이닉스는 디램 업종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 이 HBM3와 DDR5 우세 포지션은 단기적으로 훼손되기 어렵다고 전망한 건데요. 따라서 SK하이닉스를 보실 때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는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2차 전지주들 일제히 급락했죠. 포스코홀딩스가 4%,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5%에서 6%대, 그리고 포스코 DX도 4%대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어쨌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위축이 된 영향도 있었고요. 또 테슬라의 여파도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부진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지난 9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전월 대비 1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0.9%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LG전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LG전자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으면서 어제 막판에 급등해줬습니다. 7% 넘게 올랐고요. 7.03% 상승한 10만 5,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가 예상을 상회한 3분기 실적 발표에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을 한 건데요. 이날 LG전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액은 20조 7,139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2.2%가량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3.5% 증가하면서 9,96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한 겁니다. LG전자는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서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생활가전의 볼륨존 공략과 시스템 에어컨 등 냉난방 공조를 앞세운 B2B 비중 확대가 호실적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TV 사업 부문이 효율적 운용을 이어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는 LG전자도 어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이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또 시장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휴재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제조업 중심으로의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휴재과 같은 이 제약 바이오, 이 경기 방어제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휴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현재 상황이죠. 이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도 20%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매출, 또 내수 쪽에서의 이 탄탄한 어떤 베이스를 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재무적으로 잘 연결되는 구조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중국의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이 중국 쪽에서도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재고가 쌓였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상반기 때 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휴젤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은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이 수출에 대한 증가 부분 내년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휴재를 지금 정도에서의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다양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이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MS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휴젤도 유럽 시장 쪽에서의 이 톡신이나 이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10%까지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 유럽, 또 그리고 신규로 진출하는 호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이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주와 캐나다 쪽은 직접 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은 이 중국과 유럽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휴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분기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고 있고요.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 솔브레인, 알서포트, 한싹, 위더스 제약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먼저 쭉 살펴보시면 어제 본장에서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장에서는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을 위주로 일부 종목들로만 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방위 관련된 종목들, 정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정을 대부분 받았다면 어제는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이슈를 들고 종목들 위주로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들 중에서는 솔브레인과 위더스 제약이 특별한 이슈를 장마감 이후에 들고 온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레뷰코퍼레이션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9.83% 상승하며 2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레뷰코퍼레이션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 어제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9.83% 상승하며 2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한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는데요. 한싹은 어제도 한 3%대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6%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소유 주식수가 변동되었다라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이 소식에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28,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솔브레인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솔브레인은 어제 본장에서는 2.62% 하락을 하면서 22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6.28% 상승하며 23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아주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장마감 이후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전용 화학적 기계 연마 슬러리, 즉 CMP 슬러리를 단독 공급 중이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보통 이 CMP 슬러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 업체가 장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솔브레인이 이 시장에서 특화 제품 단독 양상에 성공을 하면서 한국 HBM 기술의 경쟁력까지 드높였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와 함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솔브레인뿐만이 아니라 솔브레인 홀딩스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동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를 들고 온 위더스 제약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위더스 제약은 어제 본장에서도 3.38% 상승하면서 11,01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4.18% 상승을 하면서 11,47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을 추가적으로 전했는데 이번에 약 2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연간 250만 바이알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시설은 탈모 치료제 중에서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이 가능한 설비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임상 3상과 그리고 허가, 급여 등을 거쳐서 2025년에는 출시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서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4%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기산텔레콤, 미래생명자원, 퍼스텍, 한일단조, 휴니드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본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그중에서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리스트를 꽉 채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생명자원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로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요. 특히나 퍼스텍, 한일단조,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모든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어제 정유가스 관련된 종목들,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 외에도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2위에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 사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본장에서의 흐름에 주목을 한번 해본다면 정유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상승세를 보여줬고 뒤이어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음식료와 사료 관련된 종목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4.09% 미래생명자원이 조정을 받으면서 4,9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미래생명자원만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다양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한제당, 팜스토리 등 어제 상승 마감한 종목들 대다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솔브레인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어제는 기사로서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MP 슬러리에 대한 이 납품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간으로 좀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한번 초반에 한번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메모리 고객사들의 이 감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상반기 때 좀 부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메모리 감산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업황에 대한 저점은
지금 통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역시 주요 고객사가 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어떤 메모리 쪽에서의 사이클이 그대로 솔브레인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3분기 때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3분기의 실적이 참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이 평택3 공장 또 이제 테일러 공장이 순차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이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초 대비해서 내년 초에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보다도 반도체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이 고정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단순한 구조로 가고 있는 점도 저는 긍정적인 어떤 솔브레인의 사업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솔브레에 대한 관심은 지금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소재 쪽에서는 가장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솔브레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브레인에 대해서 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CMP 슬러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적까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아 주셨는데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솔브레인의 주가 흐름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도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장은 전강! 후강!